별과 외계 행성계 가보겠습니다. 별과 외계 행성계 천문학으로 넘어갔어요. 다 했습니다, 그죠? 지구가 원에 66% 끝났어, 그지? 3분의 1 남았다, 3분의 1,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굽이고 천문학이 매우 쉬워졌어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답률 탑5 조사하면 한 4문제가 천문학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왜 그럴까? 되게 쉬운데, 그지? 쉬운데 왜 그럴까?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산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 계산이 많이 나오고, 사실 수학 문제 푼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소재만 천문학이고요. 그냥 물리 문제나 수학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난 물리하기 싫어서 지구과학 했는데 은하 후퇴속도 구하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이제 별의 물리량인데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시면 덩어리가 총 3개야. 이렇게 3개, 그죠? 딴딴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이거는 뒤에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서 구하는 이런 계산 공식들 뒤에 계속 나와요.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 기말 때도 나와. 그래서 계속 하셔야 되고, 여기는 너무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암기로 수능 3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암기를 하면은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단원. 여기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능 20번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야기 기말로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계산하는 걸 좀 많이 보여줄 거야. 예제를 많이 풀면서. 그래서 연습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해볼게요. 별의 물리량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시면 별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부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 좋아하죠? 그래서 미니맵 보면서 하잖아. 물론 여러분들 잘 안 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게임하면서 미니맵. 그죠? 근데 미니맵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뭐 할 거냐면 별까지의 거리.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다 써야지. 별까지의 거리. 이거 먼저 할 거고, 2번이 뭐게? 2번이 별의 밝기, 강도. 3번이 표면 온도. 4번이 별의 크기. 이렇게 4가지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구할 수 있으면 될 거야, 그치? 4가지를 구하거나 비교하는 거를 연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까지의 거리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왜 하냐면, 일단 내는 선생님들이 계속 간혹 가다가 그리고 그 단위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 직접적인 계산은 안 나올 거지만 여기 화색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야? 6,400km, 그죠? 6,400km. 우리 지구를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 근데 이 거리 혹시 알고 있니? 이 거리? 이 거리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커요. 안 외워도 돼. 나도 머리 아파가지고 안 외웠어, 그죠? 킬로미터로 표시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 그럼 천문학자는 이거 어떻게 써? 1로 하자. 이게 천문학적 마인드야. 귀찮아. 1로 하자. 그리고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AU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별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그러니까 태양이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 태양까지는 1AU야. 근데 태양 말고 다른 별, 예를 들어 이 별이라고 하자. 이 별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이게 궁금한 거야. 그죠? 이거를 R이라고 하자. R. 이 R을 구할 거야. 이 R을 구할 때 과학자들이 뭘 이용해서 구했냐면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연주 시차가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주를 공전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순간에 이 별을 바라봐. 이 별을 가렌이라고 하자. 근데 더 멀리에 나서스라는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순간에 가렌을 바라보면 나서스보다 왼쪽에 보이겠죠? 괜찮아? 가렌을 지금 이 순간에 보면 나서스 여기 있고 가렌 여기 있으니까
근데 6개월 뒤에 관측해. 6개월 뒤에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 그럼 가렌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나서스보다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렌이 여기로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6개월 단위로 관측하면. 6개월 차이로 관측하면. 이 차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시선 방향의 차이, 시차. 이 각도를. 괜찮아? 이거 실험하는 것도 되게 쉬워. 그냥 손가락 여기다 딱 대고, 예를 들어 뭐 여기 스피커인데, 그럼 왼쪽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한번 봐. 그럼 이 손가락과 저 스피커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죠, 그죠? 이게 시선 방향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죠? 왼쪽 눈으로 볼 때랑 오른쪽 눈으로 볼 때랑, 그죠? 이건 6개월 단위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연주 시차가 뭐냐면 이걸 절반합니다, 절반. 나눠서 요 각도를 연주 시차 P라고 합니다. 요 각도 P, 연주 시차. 이 각도는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의 단위 도잖아, 도. 뭐 30도, 60도, 그죠? 근데 이 각도는 1도도 채 안 돼. 그래서 1도를 60등분하면 60등분하면 1분이 돼요. 1분. 그리고 이거를 또 60등분하잖아? 그러면 1초가 됩니다. 1초. 여기서 1초라는 건 값입니다. 값. 1초라는 값은 얼마냐면 1초라는 값은 1도를 3600등분한 거야. 근데 이 연주 시차가 1초가 채 안 돼. 1초가 채 안 돼.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관측이 안 돼. 근데 옛날에 티코 브라이라는 천재 중에 천재가 있었어요. 관측의 천재. 티코 브라이. 그 사람이 이 연주 시차를 관측하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 연주 시차가 관측된다는 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천동설이랑 시동설 싸웠대거든. 티코 브라이가 이거 관측을 시도했는데, 맨눈으로 관측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티코 브라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천재인데 내가 관측을 못할 정도면 연주 시차는 없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천동설 주장하고 죽었습니다. 아, 난 천재야. 죽었는데 나중에 연주 시차가 관측이 됐죠, 그죠? 뭐라고? 괜찮아, 그죠? 오케이, 좋아. 이거 관측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관측하면, 이 각도를 관측하면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천문학적 마인드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주영아, 이게 R이야? 이거 1AU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얼마야? 뭐라고? 아니요, 그냥 R 문자로 쓰면 돼요. R. 뭐 A로 표현하면 돼요. 이거 R. 이 거리 R. 이 거리 얼마일까? 빨리 생각해. 일단 생각해. 구한 사람 손 들고 우주정복이라고 해주세요. 얼마나 왔어요? 얼마야? R. 이걸 맞추다니? R입니다. 여기서 뭐 사인, 코사인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천문학적 마인드야. 봐봐. 이게 R이야? 이거 1AU야? 엄청 멀잖아. 이거 엄청 가깝잖아. 이 소수의 의견 무시한다. 이게 천문학적 마인드야. 소수의 의견 어떻게 한다고? 무시한다.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 알겠지? 이거 R이야. 그냥 R이야. 그럼 이제 근사를 어떻게 하냐? 근사 이렇게 합니다. 원으로 근사해요. 원. 반지름이 R인 원으로 근사한 거야.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는 거야. 어떻게 세우냐면 중심각이 P일 때, P일 때 호의 길이가 1A. 이거 호가 아닌데 호라고 하자. 그냥 호나, 그죠? 똑같죠? 호야. 이때 중심각이 360도이면 원주 2파이 R. 이 R을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야. 그럼 계산을 하면 이제 R에 대해 계산한 거야. 그럼 이 정도는 다 같이 암산할 수 있잖아, 그죠? 암산하면 P는 206265AU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손쉽게 암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주 시차가 만약에 1이 나왔어, 1초가 나왔어, 1초가 나오면 별까지 거리는 20만 AU입니다, 대략. 이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멀다? 무슨 생각 들어? 천문학적. 더럽다 이 생각 들지, 그지? 더럽다 이 생각 들어야 돼. 더럽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1로 하자. 새로운 단위를 만듭니다. 여기 봐봐. 킬로미터라니까 더럽다. 1로 하자. 숫자 더럽잖아. 1로 하자.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파색이다, 파색. 그래서 이제 공식에다가 밑줄을 긋니다.
새로운 거리 단위가 나왔는데 1파섹이라는 게 뭐냐면 연주시차가 1초가 되는 거리입니다. 1초가 되는 거리. 주로 별까지의 거리를 쓸 때 사용하는 거리 단위입니다. 매우 길어요. 그죠? AU보다 훨씬 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별을 6개월 단위로 관찰했는데 연주시차가 0.1초야. 6개월 동안 살짝 변해. 0.1초 변해. 내 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고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0.1초 변해? 그러면 그 별까지 거리는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역수 취하면 12죠, 10? 거기다가 파색만 붙이면 됩니다. 10파색. 괜찮죠? 자, 거기다 써둡니다. 1파색이라는 거리가 얼마냐면 1파색 대략 3.26 광년 3.26 광년 1광년이 뭐야?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게 1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럼 1파색은 3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3년 넘게. 빛의 속도로. 그죠? 꽤나 먼 거리예요.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천문학적 마인드를 위해서 워밍업 삼아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했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미니맵 확인해, 얘들아. 미니맵 확인. 좋아. 메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별의 밝기. 짠. 별의 밝기. 별의 밝기입니다. 여기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나옵니다.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이거 언제 나왔지? 중학교 때 나오나? 한번 하긴 했을 겁니다. 별의 밝기를 광도라고 해, 얘들아. 광도, 그죠? 밝은 정도, 그죠? 근데 밝은 정도는 원래는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줄 퍼 세크 이렇게 줄 퍼 세크 1초 동안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방출하니 이거야. 그죠? 그래서 1초 동안 예를 들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밝게 보이겠지? 그치? 빛 에너지니까, 그치?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니까요. 좋아요. 근데 어떤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조사했더니 뭐 100만 줄이래. 100만 줄 방출한대, 에너지를. 100만 줄 방출한대.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모르지, 그치? 모르잖아. 어렵잖아. 줄로 표현하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줄 방출하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실용 학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위 표현법으로 밝기를 표현합니다. 그게 등급입니다. 히파르코스라는 형이 처음에 다양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 제일 밝은 친구한테 1등급을 줬습니다. 좋죠, 그죠? 1등급. 두 번째 친구한테는 2등급을 줬고요. 세 번째 친구 3등급. 가장 어두운 친구한테 9등급이 아니라 6등급까지 줬습니다. 6등급까지 줬어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했어요. 그죠? 제일 밝은 애, 제일 어두운 애. 그죠? 다 분류했어. 히파르코스도 엄청 덕후여가지고 이거에 되게 진심이었어. 정교하게 분류했어. 나중에 이제 히파르코스 형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중에 막 후대 과학자들이 이 별들을 실제 에너지랑 조사합니다. 이 에너지 이거 몇 줄 방출하는지 이거 조사했더니 이게 되게 정교해가지고 얘랑 얘의 차이가 에너지랑 2.5배 이거 2.5배 뭐라고? 이게 실제 밝기로는 2.5배 차이인 거야. 여기도 2.5배 여기도 2.5배 그럼 얘네들은 2.5에 5제곱배 이게 대략 이 정도는 간단하게 암산할 수 있죠? 100배 차이. 별의 밝기가 100배 차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지.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아. 괜찮아?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야. 헷갈리지 않겠지? 좋아요. 이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지민아, 2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1등급, 그죠? 1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0등급 0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마이너스 1등급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가야 돼? 마이너스 1등급 별보다 100배 밝은 별 마이너스 6등급 마이너스 6등급 5개 빼야지 그죠? 오케이. 쉬워요.
6등급 별보다 2.5배 어두운 별? 7등급. 7등급, 그죠? 7등급. 7등급 별보다 100배 어두운 별? 12등급. 12등급. 5개 올려줘야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등급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훨씬 직관적이죠, 그죠? 오케이. 등급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3개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렌, 나서스, 다리우스가 있습니다. 3개의 별이 있고요. 이 3개의 겉보기 등급을 조사합니다.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지구에서 인간이 맨눈으로 보고 별의 밝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렌이 1등급, 나서스 6등급, 다리우스 6등급이라고 합시다. 누가 제일 밝게 보여요? 가렌이 제일 밝게 보이는 거야. 그죠? 몇 배 밝게 보여? 다른 애들보다? 100배. 100배 밝게 보여. 괜찮죠? 근데 이거 실제로 가렌이 제일 밝아? 그건 아니야. 거리가 더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를 통일한 절대 등급을 비교합니다. 이 절대 등급의 정의는 뭐냐면 별가지의 거리가 다 다른데 이 별을 특정 거리, 예를 들어 특정 거리 10파세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등급을 조사한 겁니다. 특정 거리. 10파세기는 뭐냐면 연주 시차가 0.1초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죠? 거기에 있다고 가정한 거야. 물론 거리가 다 다르지만. 거기 있다면 얘네들이 몇 등급으로 보이니? 이건데 가렌의 절대 등급은 6등급, 나서스의 절대 등급은 6등급, 다리우스의 절대 등급은 1등급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제일 밝아요? 다리우스가 제일 밝습니다. 역시, 그죠? 다른 애들보다 몇 배 밝아요? 100배 밝습니다.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누가 제일 밝게 보여? 라고 하면 이거 보면 되고 실제로 누가 제일 밝아? 이거 보면 돼. 그죠? 다른 애들보다 100배 광도가 큰 거야. 그죠? 줄 퍼세크. 에너지 방출량이 더 큰 겁니다. 괜찮죠? 이 자료를 해석할 때 나서스부터 보겠습니다. 나서스는 무슨 뜻이냐면 나서스까지의 거리가 10파세기다 이 뜻이야. 왜냐면 원래 거리에서 6등급으로 보였는데 10파세기로 옮기니까 똑같잖아. 밝기가 원래 10파세기 있었다는 뜻이야. 얘 봐봐, 가래 봐봐. 원래 거리에서 어둡게 밝게 보였죠. 근데 10파세기로 옮기니까 어두워졌어. 그럼 원래는 10파세기보다 가까웠다 이 뜻이죠. 그죠?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래 거리에서 6등급으로 어둡게 보였어. 근데 10파세기로 옮기니까 밝아졌죠. 얘는 원래 10파세기보다는 멀리 있었다. 괜찮아? 일반화하면 이렇게 돼.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 이 차이가 0이면 10파세기. 이 차이가 음수면 이거잖아. 10파세기보다 가깝다. 양수면 10파세기보다 멀다. 거리랑 비교한다. 자, 이렇게. 요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을 거리 지수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실제 공식화했는데 그 공식을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써있는데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뺍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뺍니다. 이게 로그랑 비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로그 함수로 비례합니다. 거리랑 비례한다고 했지만 사실 로그 거리에 비례해요. 이렇게. 이 R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이 거리에는 파세기 단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퀴즈. 다리우스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다리우스까지 거리를 할 수 있겠어요? 로그 계산 다 하죠. 로그 다 배우니? 다리우스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6을 여기다 넣고 1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일단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지? 5 되고 넘어가서 10 로그 R이 2니까 100파세 거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끝났다.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려워? 이 공식은 유도가 나중에 나올 건데 천천히 할 겁니다. 나중에 서술형 대비해서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일단은 외우시면 되고 약간 깨름직한 게 있어. 이거 잠깐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별까지의 거리가 원래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10파세기 옮기냐는 거야. 그죠? 별을 어떻게 10파세기 옮겨? 실제로 못 옮기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예제.
이제 이런 거야. 가리우스를 한번 볼까요? 원래 거리가 100파섹일 때 몇 등급으로 보였어? 6등급으로 보였어. 이 친구를 10파섹의 거리에 옮겼다면 몇 등급이니? 요걸 하는 거거든? 괜찮아요? 저기 있으면 여기 잡아주세요. 이렇게 다 나오게 잡아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몇 배가 되냐면 거리가 10분의 1배로 가까워졌죠? 이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 공식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여기 어떤 광원이 있어. 광원 에너지 방출하는 거. 불빛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퍼져가. 근데 내가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곳에서 관측하면 별빛이 이렇게 퍼지는데 이 거리에 2배 멀리 떨어지잖아? 그럼 별빛이 4배로 퍼져. 4배로 이렇게. 그래서 원래 거리보다 이렇게 2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측하면 별의 밝기는 4분의 1배로 어두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형광등 있죠? 형광등. 이 형광등에 내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 되게 밝아? 근데 이 거리에 2배 멀리 떨어지면 이 형광등은 4분의 1배로 어둡게 보여. 3배 멀리 떨어지면 9분의 1배로 어둡게 보여. 그죠? 이게 이제 수식화하면 이렇게 되지. 내가 보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그죠? 중학교 물리 때 했던 거. 그죠? 그럼 여기 봐봐. 거리가 10분의 1배 가까워졌어? 그럼 이거 밝기가 몇 배 된 거야? 밝기가 100배 된 거죠. 거리를 제곱하고 역수치하면 되잖아. 거리 제곱하고 역수치하면 되잖아. 그죠? 밝기 100배 밝아진 거야. 근데 이 밝기 100배는 2.5의 5제곱. 5등급 어치야. 5등급 어치 밝아진 거니까 이거는 5등급을 내려줘야죠. 그죠? 1등급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등급 1등급. 할 수 있겠어? 이 일련의 과정을 공식화한 게 저 공식이야. 아까 외운 공식. 됐어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몇 개 써줄게요. 연습 여기다 쓸게. 풀어보세요. 거리가 1파섹일 때 6등급. 이 친구의 절대 등급을 구하세요. 구해보세요. 이 친구의 절대 등급도 구해보세요. 친구의 절대 등급도 구하시고. 좀 있으면 여기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질문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봐봐. 여기서 저 공식에 넣어도 되지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거리가 몇 배 됐어? 10배, 10배. 거리 10배. 밝기는? 제곱하고 역수치해야 돼. 100분의 1배로 어두워졌어.
근데 이게 이제 5등급 워치잖아. 5등급을 더해줘야 돼. 올려줘야 돼. 11등급.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몇 배 됐어? 100분의 1배로 바꿔줬어. 100분의 1배로. 그죠? 그러면 밝기가 100의 제곱배로 밝아진 거죠. 만배죠. 근데 이게 2.5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죠. 100이 2.5의 5제곱이니까. 그죠? 100 곱하기 100이니까 5등급, 5등급, 10등급 워치야. 10등급을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그럼 여기는 0등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몇 배 됐어? 4분의 1배로 가까워졌어. 그럼 밝기가 몇 배 돼야 돼? 16배 밝아져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 이 16배가 2.5의 몇 제곱인지가 중요해. 2.5의 세제곱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참고, 메모하세요. 참고. 등급차랑 밝기비의 관계인데, 등급차랑 밝기비의 관계. 등급차가 한 등급 차이나, 그럼 실제 에너지량은 2.5배야. 2.5배야. 이게 5등급 차이가 나면 2.5의 5제곱이야. 이게 대략 100이거든? 이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거든,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 2, 3, 4. 2, 3, 4. 그러면은 두 등급 차이 나면 2.5의 제곱인데, 이거는 암산이 되죠? 6.25배죠? 그죠? 근데 이거 하고 있을 거야? 그죠?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3제곱, 4제곱인데, 이걸 3번, 4번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면 얼마야 이게? 40. 여기는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이라는 숫자가 2.5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여기 이게 3등급 워치인 거야. 2.5의 세제곱. 그죠? 3등급 워치. 3등급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줘야 돼. 3등급. 그러면 3등급 되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여기는 거리가 몇 배 됐어? 2.5배. 그럼 밝기가 2.5의 제곱분의 1배. 이렇게. 이게 2등급 워치잖아. 2등급 워치에 어두워진 거니까 이걸 더해주면 8등급. 할 수 있겠니? 계산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밑에 거. 좋아요. 다시 넘어와서. 저기 있으면 여기로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밝기까지 했어요. 미니맵 보세요. 그죠? 좋아요. 표면 온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 보시면 210쪽에 표면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식이 또 3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한번 볼게요. 별의 표면 온도는 총 3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1번 별의 컬러, 색깔. 두 번째는 뭐부터 나오지? 분광형부터 나오네. 분광형. 세 번째는 별의 색지수입니다. 색지수. 이렇게 하나씩 볼 거고 마지막에 정리해줄게. 별의 컬러부터 갈게. 교재 보시면 고온의 별 청색, 저온의 별 적색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게 왜 그런지 한 번만 볼게. 이런 거야. 화장, 에너지. 그죠? 태양. 태양 표면 온도는 6000켈빈. 피크 파장이 얼마야 이거? 0.5 마이크로미터. 가시광선은 0.4에서 0.7입니다. 그죠? 레드가 어디냐면 이쪽이 0.7이 레드고요. 0.4가 블루 쪽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생각해봐. 온도가 높은 별은 에너지 어떻게 방출하냐면 이렇게 방출하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0.4고 여기 0.7이야. 이 온도가 높은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내 눈에 들어올 때 파란색 에너지는 이만큼 들어오고 적색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오겠죠. 그럼 이 빛의 조합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블루로 인식이 되겠지, 그치? 그치? 고온의 별은 청색, 그죠? 근데 만약에 저온의 별이 있어. 저온의 별은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해. 그죠? 에너지 이렇게 방출하면 블루는 이만큼 들어오고 레드는 이만큼 들어오니까 적색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고온의 별은 청색, 저온의 별은 적색. 좋아. 이게 컬러입니다. 컬러로 별 색깔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분광형인데 분광형이 뭐냐면 별의 혈액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의 혈액형 같은 거야. MBTI? MBTI 요즘 알아? 성격에 따라서 그거 나누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래? 비슷해. 비슷해. 바뀔 수 있다고 성격이? 나는 INTP야. INTP 있니? INTP? 없어? 알았어. 별의 분광형 봐봐. 이거 혈액형이랑 비슷한 건데요. 7개로 나눠요. 7개로. 7개로 나눠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이 혈액형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렇게 한 거야. 볼게. 하버드 애들이 한 건데 별이 있어. 별. 에너지 방출에 이걸 내가 수신해서 프리즘에 넣어. 프리즘에. 분광기라고 합니다. 분광기, 프리즘. 그죠? 그러면 별빛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는 거가 예쁘게 나타나. 너러러러 이렇게. 그죠? 프리즘 실험 해봤죠? 이걸 분광 관측한단 말이에요. 분광 관측.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는 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와중에 이쪽이 빨간색이고 여기 빨주노초 파는 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별로 이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는 와중에 까만색 선이 가는 거야. 까만색 선. 이렇게. 이 까만색 선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 또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해. 이 까만색 선은 왜 나타나냐면 별 주변에 있는 대기 기체들이 원소들이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별빛이 날라오면서. 그죠? 그래서 별빛이 날라오는 와중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 빨주노초 파는 거가 나한테 다 들어올 텐데 날라오는 중간에 여기서 흡수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흡수되는 패턴이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이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도 기온에 따라 컨디션이 다르잖아. 그지? 여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겨울 좋아하는 친구가 있듯이 온도가 높으면 흡수를 유독 잘하는 애가 있어. 예를 들면 헬륨. 별의 온도가 높잖아? 그럼 헬륨이 흡수를 되게 잘해. 그럼 헬륨이 좋아하는 흡수 에너지 파장들이 흡수된 상태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럼 헬륨이 좋아하는 게 막 안 들어 미싱이 있어? 그러면 저 별은 온도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괜찮아요? 요걸 가지고 온도를 나눴다.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이런 걸 O형별이라고 그래. 그죠? 까만색 선이 거의 없어 O형별은. 근데 맨 밑에가 M형이야. M형은 까만색 선이 되게 많아. 그림 보시면 까만색 선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7개의 혈액형, 분광형이라고 합니다. 분광형으로 나눴는데 제일 온도가 높은 게 O형입니다. O형이 제일 고온이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 순서야. 골 때리기도 A, B, C, D, F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쪽이 고온이고 이쪽이 저온입니다. 외울 때는 기적의 암기법이 있는데요.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영문법이랑 맞지 않아요. 문법이랑 맞지 않지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7개의 순서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쪽이 제일 온도가 높고 이쪽이 제일 온도가 낮습니다. 참고로 태양은 G형입니다. 됐죠? 근데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흡수선의 세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형 별에서는 수소가 흡수를 잘한다 이 뜻이야. 이 A형이 10,000켈빈이거든요. 10,000켈빈 여기다 써놓을까요? 10,000켈빈 별의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면 별 주변에 있는 수소가 흡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흡수가 된 상태로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은 까만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됐죠? 요것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온화된 칼슘은 K형 별에서 최대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K형이 한 5,000켈빈 정도 되거든. 5,000켈빈. 왜냐면 G형이 6,000켈빈이거든. 얘는 5,000켈빈. 그러면 이온화된 칼슘이 흡수를 잘하는데 표기를 이렇게 봐봐. 수소에다가 지금 여기 그리스 숫자가 1이 붙어있죠? 이게 중성이란 뜻이야. 그리고 요거 이제 칼슘에다가 숫자 2 붙어있죠? 이게 이온이다 이 뜻이야. 전자를 한 개 잃은 거야 얘들아. 한 개. 1가 양이네. 1가 양이온.
숫자 1이면 중성이고 전자 한 개 이면 숫자가 하나 올라가서 2가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더럽게 표기하나요? 얘네들의 약속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일찍 태어나셔서 이거를 뜯어 고치셨어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칼슘은 여기 K형별에서 최대 세기가 나타나더라.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광형이었고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지수. 색지수는 여기에 표가 하나 있는데 표를 한번 볼게요. 표. 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가 있고 에너지 방출 그래프가 있고 예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온의 별, 푸른 별, 고온의 별, 파란색 별, 그다음 이거보다는 저온의 별, 노란색 별 이렇게. 이게 태양입니다. 저온의 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색지수가 뭐냐면 이렇게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채널이 관측하는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B 채널과 V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돼. 교재에 있는 그래프. 이 B 채널은 뭐냐면 사진기야. 사진기. 사진으로 별 사진을 찍잖아. 사진기로 별을 찰칵 찍어요. 그러면 사진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장을 좋아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 V는 뭐냐면 V 필터는 인간의 눈입니다. 인간의 눈, 비지블. 그래서 0.4에서 0.7입니다. 대략. 인간의 눈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수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좀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수신한다 이 뜻입니다. 이때 고온의 별을 관측해 볼게. 고온의 별을 관측하는데 사진을 찍었어. 푸른색 별을 사진을 찰칵 찍었어. 그러면 사진기는 에너지를 이만큼 수신하게 돼. 이만큼. 밝아요, 어두워요? 밝게 보이겠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보다 밝게 보이지. 그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보다 밝게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고온의 별을 사진을 찍어서 관측한 등급은 어때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 등급이 낮아야 돼. 왜냐면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괜찮아? 오케이. 등급이 낮을수록 밝아. 등급이 낮아. V 등급 볼게. 이 별을 인간의 눈으로 봐. 똑같은 별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봐. 그럼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오죠. 인간의 눈에는. 어둡게 보이겠지. 사진으로 찍었을 때보다 어둡게 보여. 그러면 V 등급은 높아야 돼. 색지수가 뭐냐면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겁니다. B등급에서 V등급을 빼요. 그리고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뺐으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온의 별로 연습해 볼게요. 저온의 별로 연습해 볼게. 저온의 별은 에너지 이렇게 방출해. 뿅. 근데 사진 찍으면 B 필터로 관측한 겁니다. 에너지 이만큼만 들어와. 뿅.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어둡게 보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보다 어둡게 보이죠?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지. 그러면 어둡게 보이니까 B 채널로 본 등급은 높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밝게 보입니다. 그럼 V 등급은 낮습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뺐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밑줄을 그으세요. 결론.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입니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이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이에요. 210쪽의 하단의 색지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표면 온도를 구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 전부 다 빛을 관측한 거야. 별빛을 수신한 거야. 이걸 분광 관측이라고 합니다. 분광 관측. 분광 관측한 결과고,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 필기를 할 겁니다. 210쪽에 필기를 합니다. 표면 온도 관련해서 필기를 해드릴게요. 외워둬야 되는 거. 필수 암기사. 여기 됐습니다.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분광형이라고 했습니다. 분광형. 별의 혈액형 같은 거야. 그치? 별빛을 수신하면 프리즘에 넣으면 따다다닥 나와. 그죠? 그거를 가지고 패턴을 구분한 겁니다.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이야. 실제 온도 외우셔야 돼. 실제 온도가
A형부터 갈게. A형별은 10,000켈빈입니다. G형별 태양 6,000켈빈. 6,000켈빈. 됐죠? O형별 제일 온도 높은 게 30,000에서 40,000켈빈. 30,000켈빈 정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 M형 제일 온도가 작은 게 3,000켈빈. 외우기가 쉽죠? 이 정도입니다.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O형별은 색깔이 청색이야. 제일 온도 높아. 청색. A형별은 백색이야. 백색. G형별은 노란색이야. 노란색, 황색. M형별은 온도가 제일 작아. 적색, 빨간색. 적색. 됐죠? 그리고 마지막 색지수.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야. 그런데 알아둬야 되는 건 A형별이 색지수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색지수 제로. 색지수가 제로. 그러면 O형별과 B형별은 색지수가 음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색지수가 양수입니다. 이 색지수가 제로라는 뜻이 뭐냐면 표면도 10,000켈빈짜리 별을 볼 때는 사진으로 찍거나 랜덤으로 보나 밝기가 똑같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 각각의 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 A형별의 특징이 중성수소 흡수선이 엄청 세게 나타나. 중성수소 흡수선. 그래서 옛날에 하버드 친구들이 별의 주성분이 수소인 건 알고 수소가 흡수를 잘하는 게 뭔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세게 흡수되는 별들 걔네들한테 그냥 A를 준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걔네들 다 A형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10,000켈빈 정도인 거야. 근데 O형별은 온도가 높으면 헬륨이 흡수를 더 잘해. 헬륨 또는 다양한 이온들이 흡수를 잘합니다. 이온 흡수선이 세게 나타난다. 온도가 높으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 헬륨들이 흡수를 잘하고 이온들도 흡수를 잘한다. 그런데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금속 원소들, 금속 그리고 다양한 분자들이 흡수를 잘하고요. 다양한 분자들이 흡수를 잘하고 흡수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흡수선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온의 별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별은 흡수선 숫자가 많아. 그리고 마지막 암기사항, 이 K형 별에서 칼슘 이온이 흡수를 잘합니다. 칼슘 이온. 여기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 관련해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쪽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별의 크기입니다. 별의 크기, 온도 됐죠? 여기까지 되겠죠? 마지막 별의 크기인데 별의 반지름이죠. 별이 이렇게 생겼어. 별, 그죠? 별은 구형이야 얘들아, 알지? 이거 별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그죠? 별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 이 한 칸 별의 표면에 1m, 1m, 1m 곱하기 1m 이걸 단위 면적이라고 그래. 다시 1m, 1m 이걸 단위 면적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양 1초 동안 뿅 하고 나오는 에너지양 그 에너지양은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구한 이 양은 의미가 뭐냐면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나온 에너지양입니다. 1초 동안 나온 에너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이 밝기 있죠? 이 광도. 이 광도의 뜻이 뭐냐면 광도를 써볼게. L. 광도는 정의가 뭐냐면 1초 동안 방출한 토탈 에너지야. 1초 동안 별이 방출한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이 별 전체 표면에서 다 나온 에너지야. 그럼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시그마 T 4제곱에다가 시그마 T 4제곱이 뭔데? 여기서 나온 에너지. 한 칸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같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별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 이 R이 별의 반지름이죠. R이 별의 반지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시그마 T의 4제곱의 의미가 뭐라고? 시그마 T 4제곱
1초 동안 한 칸, 단위 면적. 여기서 나온 에너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그럼 뭐 알아야 돼? 광도 알고 온도 알면 되겠죠. 광도는 아까 등급으로 비교할 수 있고, 온도도 방금 분광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럼 광도와 온도를 알면 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잠깐만 다시 보시면 이 좌변을 한번 볼게요. 좌변. 이 좌변의 단위가 아까 했듯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이니까 줄 퍼 세크가 됩니다.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 이렇게 되겠지. 줄 퍼 세크. 근데 이 오른쪽에서 시그마 t 4제곱의 의미가 뭐냐면 시그마 t 4제곱은 에너지량이니까 줄. 근데 1초 동안 퍼 세크 그리고 단위 면적에 방출한 거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t 4제곱을 계산하면 단위가 이렇게 돼. 줄 퍼 세크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거리 제곱 곱한 거니까 이거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 미터 제곱 퍼 미터 제곱 사라지면서 줄 퍼 세크만 남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좋아. 그래서 별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교재에 있는 이 식은 외우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외우는 사람 있어. 이거 외우면 안 돼. 그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위의 식만 알면 되고 그러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큰 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별의 조건을 알려줄게. 큰 별의 조건. 이 식을 봐봐. 별이 크려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밝은 별 찾으면 되겠죠. 온도가 낮은데 밝으면 엄청 크겠지. 온도가 낮으면 보통 적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 밤하늘에 빨간색 별을 찾아. 그리고 그 빨간색 별들 중에 유독 밝은 애를 찾으면 걔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해서 지금 별의 물리량 4개를 구하고 비교하는 거, 계산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계산 연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질문 있으면